정리를 하자면 예, 그렇죠. 산 구릉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북쪽, 서쪽으로 뻗어나간다 보통. 그렇죠. 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고서적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는 동쪽보다는 서쪽이 많죠. 대지 서쪽이 많고 이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바뀌면서 그 소득이 동쪽이 더 많아졌어. 왜 공장지대는 다 동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남동 임해공업지역. 남동 임해공업지역이 어디냐면 포항부터 여순관까지 이렇게 이 클러스터 여기쪽에 1,000만 명이 삽니다. 1,000만 명. 이 축을 기준으로 1,000만 명이 살아요. 여기가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땅이 좁잖아. 다 보면. 이런 데보다 땅이 적고 협소해가지고 집값이 많이 비싸졌다 이런 이야기죠. 남동임해공업지역은 요즘 바다가 깊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고 중화학공업은 모여 있어야 된다. 공장도 사람도 모여 있어야 효율이 좋습니다. 이 이동하는 수요,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하나 했다가 저기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하면은 안 되죠.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남동임해공업지역. 그래서 근데 중화학공업은 중후장대하다 그래요. 그 중화학공업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중후장대하고 조선업 같은 경우에 특히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근데 주문 생산 방식의 특징은 주문이 확 들어올 때가 있고 아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커요, 이렇게. 잘 될 때는 진짜 걔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데 안 될 때는 다 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또 하나가 또 먹었잖아요. 그 대우조선도 망해갖고 하나가 또 먹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많이 먹네. 싹 다 먹네. 돈이 많나 봐.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 화약 만들잖아, 화약.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러니까 막 대충 홈런 치니까 로켓가 위로 올라가대. 그래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화학공업 경기에 경기가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이클도 조금 같이 봐줘야 돼. 이게 근데 이제 중화학공업 지금 바닥을 찍었잖아요. 바닥을 찍고 바닥을 몇 년 전부터 찍어가지고 이제 이게 확 못 올라오고 슬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토크라는 게 있잖아요. 토크가 차야 되는 거잖아요. 토크가 10개를 채울 수가 있는데 10개가 다 주문이 들어 차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싼 건 안 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비싸게. 중간에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는 니네 다 물릴게요. 우리가 책임 안 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계약금을 좀 많이 주세요. 계약금. 네. 지금 1년 있는데 계약금 많이 주시라고. 그래서 계약금을 많이 주고 바이어가 갑일 때는 다 잔금을 좀 많이 계약금 조금 주고 잔금을 많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헤비테일이라 그래요. 헤비테일 방식일 때는 안 좋은 거고. 조선경기가 계약금도 좀 많이 주시고 대기 시간도 길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그게 부채가 돼.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 부채가 많을 때 재무지표상으로 선수 부채가 많을 때가 조선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입니다. 그런 것도 공부 좀 하면 좀. 조선주도 하시는군요. 네? 조선주? 조선주? HMM 제가 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옛날에. 네. HMM. 네. 20배 올랐죠, 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도 안 샀더라고. 그 부동산 수업이 하다가 내가 조선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가 안 갔나 봐요. 남동임해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동임해 공업지역은 이제 그 중화공업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중화공업 경기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중화공업 경기가 이제 지금 조선업 경기를 보면 되는데, 자동차 안 살았잖아요. 그리고 포스코도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만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나빠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택시장에서 이제 남동임해 공업지역, 그러니까 포항에서부터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창원해하고 여순관까지 이 지역들의 주택 경기에서 이제 중화공업 경기는 상수가 돼버렸다. 딱히 많이 고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우조선해양이 그 분식회계로 막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떡락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수급이랑 금리만 잘 보면 되겠다. 금리도 이제 거의 상수처럼 돼가니까 이제 수급을 잘 보고 잘 따져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6% 되면 이제 뭐 사야 된다고? 신축이나 대장을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다. 그 울산의 분양권도 좀 보면 다 비싸. 울산은 다 비싸. 살 게 없어. 지금 좀 더 꼬라가야 되는데 안 되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지도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그 도시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지도부터 피거든요. 네. 지도부터 이제 구글로 써가지고 지도부터 싹 보면서 산은 여기 있고 강은 여기 있고 아 이렇구나 여기가 대장 동네겠다 대충. 그래서 보면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부터 피고 본단 말이죠. 그럼 기초 구글 어스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카카오도 있고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는 뭐가 이렇게 막 잡소리가 많아. 그 지도에다가 위성 사진에다 가미를 많이 했어. 그 위성 지도 뭐 고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나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가미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구글 어스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 걔네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걔네들 거 보기도 합니다. 아파트 볼 때는 걔네들 거 보는데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볼 때는 구글 어스를 많이 사용하죠. 아파트 단위가 아니라 아 도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구글 어스나 다음이나 카카오 지도로 보고 이제 그 지리를 판단할 때 하는 방법들을 이제부터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네. 굉장히 오늘은 호흡이 이렇게 기네요. 쫙 이제 약간 이제 서사를 쌓는 시리즈로 이렇게 빌드업 이렇게 대서사를 쌓는 기초공사. 아, 그렇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한 같아요. 3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다 아직. 어떡할 거야?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긴 호흡으로 회차가 좀 여러 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서울 이야기하면 재밌는데 서울 이야기하고 강남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지만 서울이나 강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한번 알고 동고서저도 알고 그다음에 그 왜 남동임해공업 지역에 공장이 이렇게 발달했는지도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동네는 지리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이미 들었는데 또 지역을 들었는데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피고 이제 동네를 하나씩 볼 거 아닙니까? 그 레벨로 들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 레벨로 들어가려면 기초적인 걸 좀 알아야 돼.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다. 알겠습니다. 지도를 보고 이제 색깔로 보는 지도. 색깔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평야지리는 초록색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네. 좀 보세요. 직관적입니다. 표현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파도판처럼 촥촥촥 돼 있잖아요. 네. 요거는 경지 정리가 된 거야. 요런 거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근데 요런 데를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지자체, 정부밖에 없어. 요런 거는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개인이 집을 짓기는 힘들지만 정부에서 택지지구나 신도시를 지정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요런 거는 잠재적인 택지지구가 되겠구나. 택지지구는 보통 이제 1만 세대 미만인 거는 택지지구라고 하고 1만 세대가 넘어가면은 신도시라고 하고 이게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다산 1, 2 해가지고 2만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그 1, 2로 나눈 거 보면 1만 세대 넘어가면 보통 이제 신도시 뭐 2만 세대 넘어가 신도시 그 이하는 뭐 이렇게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경지 정리 여부에 따라 개발 난이도가 있다. 경지 정리가 된 곳은 지자체나 정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잠재적인 택지 공급 대상이죠. 오케이, 요건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딱 지도를 폈는데 이런 게 많아. 그럼 집값 상당히 낮겠구나. 저기 나중에 신도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사놨다가 나중에 신도시는 보상 받으면 되잖아요. 보상가가요. 실거래가랑 비교가 안 되게 낮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머리띠 둘러매고 들어눕는 거죠. 보상 더 받으라고 염소도 키우고. 나무도 갖다 심고 없는 촘촘하게 나무. 막 심고. 벌통, 양봉. 네. 양봉이 최고야, 양봉. 개도 키우고.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장은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공장은 파란색인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왜 파란색이냐면, 이게 판넬이라는 걸로 짓거든요, 보통. 벽돌 같은 걸로 많이 안 지어요. 왜냐하면 판넬이 콘크리트나 아니면 벽돌로 짓는 것보다 가격이 반 이하로 싸거든요. 판넬을 지었는데, 이 80년대, 그 전국에 이제 70년대, 80년대 공장을 많이 지었잖아. 그때는 판넬색이 하나였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요런 계열 있잖아요. 좀 빛바랜 거, 안 바랜 거. 하늘색. 요즘에는 빨간색도 있고 까만색도 많은데 옛날에는 다 하늘색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은 파란색은 공장지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붕 크기가 기업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지붕이 되게 커요. 그럼 큰데 대기업. 지붕 밑에 사람이 많겠죠. 지붕 큰 게 많으면 여기는 고소득자들이 많겠네. 지붕 크기가 작으면 여기는 조만조만한 공장들이 중소공장들이 많겠구나. 사장들은 부자지만 직원들은 부자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 하나 보여줘.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것 같은데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 보세요. 창원이에요. 창원이 여기가 진해, 여기가 김해, 여기가 마산. 진해 김해는 바다에 붙어 있다는 얘기인가? 자 창원은 보면은 이렇게 깎아 지르듯이 병풍처럼 되게 높아요, 산이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닫혀 있는 도시고 바다로만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완전히 닫혀 있어요. 엄청 높아요, 이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원래 창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이거든요. 낙동강에 보면 들이 많잖아요, 여기. 네.
그렇죠. 원래 창원에 옛날에 있는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을 것 같아. 들이 넓으니까. 거기서 보면 구릉지대 아파트가 있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샀다는 데가 여기더라고. 그리고 여기를 샀대. 여기 북면, 남면 이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는 옛날엔 창원이었는데 지금은 창원이라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 여기만 봐라. 이게 산 안에만 봐라. 여기만 봐라. 마산은 옛날에는 되게 큰 도시였죠. 마산에는 지금도 백화점이 2개 있어요. 인구 30만인데. 백화점 2개. 인천에 백화점 몇 개? 몇 개요? 1개. 하나요? 인천에요? 예. 부평에 동아백화점은 폐점했잖아. 롯데백화점 폐점했잖아. 그만큼 옛날엔 잘 나가던 동네였다는 거죠. 지금은 쇠퇴했죠. 마산 빼고 창원은 창원은 요만큼이에요. 창원 요만큼. 마산 빼고 창원 요만큼이거든요. 확대해 볼게요. 창원은 공급도시잖아요. 네. 여기는 오른쪽은 성산구고 이쪽은 의창구예요. 의창구. 성산구 아파트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물론 중동에 요거 유니시티 들어오면서 중동이 유니시티가 유일하게 홀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창원의 원래 핵심은 동쪽 성산구란 말이죠. 성산구. 자, 성산구가 집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붕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지붕이 큰지 작은지 모르겠죠. 네. 그럴 때는 뭘 찾아야 된다고? 로고. 마크. 지붕의 이름을 찾아야 돼. 이름. LG 일렉트로닉스. 네. 그래서 LG전자가 옛날에 창원에 있었고, 창원의 LG전자가 잘 나갈 때, 8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갈 때, 삼성이 LG를 못 따라갔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LG께 튼튼하다, 금성께, 골드스타가 튼튼하다, 같은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장기 파업을 하면서 삼성이 따라잡아요. 그 이후로 다시는 LG전자가 삼성을 못 따라가고 있죠. 어쨌든 이게 대기업이 많다는 거죠. 공장이 크잖아요. 요 느낌을 그대로 눈에다 넣고 옆으로 가볼게요. 지붕이 이만해요. 자, 의창구로 가볼게요. 지붕이 어때요? 짜글짜글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많은 거야.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에 협력업체들이 땅이 좁으니까 저까지 갔겠지. 근데 여기는 대기업들이 많고. 그러니까 돈을 누가 많이 주겠어요? 여기가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땅도 크고 큰 공장도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앞은 공장으로 막혀 있죠. 뒤에는 산으로. 엄청 높아요. 여기 확장이 안 돼요. 더 이상. 산으로 막혀 있죠. 그럼 여기 안에는 뭐 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원은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빨리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국에 주공 아파트 1, 2단지가 재건축이 됐던 시기가 해서 입주한 시기가 2006년부터 2008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주공 1, 2단지가 입주한 게 여기가 트리비앙하고 노블이에요. 여기. 노블 트리비앙. 요거거든요. 여기 입주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잠실주공 1, 2단지가 입주한 게 엘스 리센스 트리지움이잖아요. 구미에도 1, 2단지가 입주했어요. 그때 구미 잘 나갔다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주공 1, 2단지가 2006년하고 2008년 사이에 주공 1, 2단지가 입주한 곳은 아파트 가격이 그때도 되게 괜찮았던 곳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되게 보면 구축 같지만 요거는 재건축해서 들어간 거다. 도시가 어때요? 반듯반듯하죠? 네. 반듯반듯하죠. 이런 게 계획도시라는 거죠. 계획도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공장에서 이야기 말씀드린 게 지붕이 크면 집값이 비싸다. 공장 지붕이 크면 집값이 비싸다. 자, 그러니까 산지는 짙은 초록색이죠. 네. 여기는 뭐 신반이 말고는 안 되겠죠. 이게 각을 보면 경사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데는 집을 못 짓는구나 생각하면 되고, 주거지는 회색이죠. 왜? 콘크리트가 회색이니까. 회색이 많으면 주택이 겁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주거지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네. 주거지도 디테일로 파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자, 주거지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필라는 점이에요. 자, 필라 보이나요? 점. 네, 점.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필라는 왜 점일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택지지구를 만들거나 하면 땅을 분양했겠죠. 요즘에도 지금 주택지 분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닐 때는 아파트 부지보다 빌라 부지를 더 많이 분양했어요. 그러겠죠. 근데 빌라 부지는 50평에서 100평 사이로 보통 분양을 해요. 그래서 셀이 점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점이잖아요. 그죠? 네.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한가운데 십자로 길이 있잖아요.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십자로 길이 쫙 날 수가 있어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계획도시라는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빌라를 지었어요. 계획적으로 빌라를 줘? 좀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이야기인 즉슨 이 도시를 계획할 때는 아파트가 일반적인 주거 형태가 아니었다는 거네. 또는 고소득 지역이 아니거나. 그러면 여기는 80년대나 70년대에 계획적으로 빌라를 지은 도시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이런 데는 재개발. 그래서 계획적으로 빌라를 지었는데 재개발을 하는 곳이 의정부 센트럴자예요. 의정부 중앙이고요. 여기 사진은 인천의 미추홀의 주안.
뉴타운. 계획적으로 빌라를 잤다. 자, 왜? 50평에서 100평씩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트. 여러분, 이제 자, 보세요. 황토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땅은 가만히 두면 풀이 자라요. 초록으로 바뀌죠. 근데 뭔가 황토색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삽질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삽질. 삽질을 왜 할까? 삽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을 지을 때, 신도시 지을 때 삽질을 많이 하죠. 대규모로 까잖아요. 공장 짓는다고 산을 부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요즘 같은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심이나 도심 근처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 토지가 황토색이 보인다. 그럼 여기는 신도시 아니면 택지지구라는 거죠. 여기가 동탄 이신도시예요. 그래서 딱 지도 펼쳤는데 이런 게 보인다. 그럼 여긴 신도시구나. 입주 물량 터지고 골치 아프겠네. 신축 많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심 재생이 있어요. 도심 재생. 요거는 뭐냐면 이거 딱 보면 집이잖아요. 회색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황토가 보이잖아요. 넓은 황토. 그치. 이런 집 한가운데를 부셨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인 거야. 여기가 광주예요. 광주 동구 쪽. 여기 보면 이제 완성돼가지고 거의 완성된 게 있고, 이제 완성돼서 입주한 데가 있고, 이제 까놓은 데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궁금한 거는 아파트죠. 네. 지금부터 아파트를 볼게요.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셀이 크죠? 네. 그죠? 셀이 큰데 잘 보시면, 요거는 좀 신축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 거는. 구축 같아 보이지 않아요? 성냥각. 그렇지. 성냥각. 자, 그 다음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 뭐야, 이거? 요거 5층짜리예요. 이런 거 보면 뭔 생각해야 돼요? 재건축. 5층짜리. 그죠? 그럼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신축인지 구축인지 지도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자, 신축은 어떻게 생겼냐면, 신축은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판상형이라 그래요. 이쪽은 판상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동남쪽, 여기는 판상형. 네. 여기는 남서쪽. 네. 판상형이고, 여기 중간에 끼인 거 생기잖아요. 네. 이게 타워형이잖아요. 타워형.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집에서 불을 많이 떼고 밥을 많이 합니다. 통풍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맛통풍이 되는 걸 판상형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거죠. A타입. 요거는 B타입이나 C타입. 그래서 이렇게 V자로 짓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타워형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맛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비선호다고 이제 이 틀이 밝혀져 있지만 요즘에는 강제 배기도 시키고 그 다음에 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을 이렇게 내면 뷰도 잘 나오고 하죠. 대신에 이제 자기는 그 아저씨들은 편해. 난린 것만 이거 다녀도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기 불편하죠. 어쨌든 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여기 청약 넣을 때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만 집어넣죠. 근데 가격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요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아까 본 거 이제 오래된 거는 승량가 아파트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판상형의 남향. 옛날에 다 이렇게 지었잖아요. 일자로. 잘라. 네, 일자로. 요거는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해를 이렇게, 우리는 해가 중요하잖아요. 해를 봤는데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면 길이가 1이라고 생각해봐요.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해를 받는 방향이 1 되죠. 근데 이렇게 짓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1, 1, 1, 1 맞아요? 그럼 해를 받는 방향이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요 해를 받으면 여기 요렇게랑 요렇게가 다 받잖아요. 여기 길이가 1인데 여기 대각선으로 그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루트 2는 1.414.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해를 받는 방향이. 네. 그래서 41%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V자로 짓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새 아파트는 타워형이 나오니까 청약할 때는 여기를 넣어라. 가점이 낮으면 여기를 넣어라. 그래서 뭔 소리냐면 위성지도를 보면 이렇게 된 V자로 된 것들은 최근 10년 내에 15년 내에 지은 거를 신축이라는 이야기지. 네. 요런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다 판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둔산동이야. 그 지도를 크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판상형의 남향이란 말이야. 그죠? 네. 근데 여기 지붕 색깔 보여요? 녹색. 이게 왜 지붕 색깔이 녹색인 이유가 뭘까요? 방수. 그렇지. 방수액을 바른 거야. 방수액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마다 양식이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 양식, 양식 있잖아요. 지붕을 보고 고딩 양식,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양식이 있는데, 우리 고딩 양식, 로마식, 여기는 방수식. 그래서 방수 양식이 있는 거지. 방수 양식으로 지은 거죠. 왜 방수를 칠할까요? 위에가 옥상이 평평하다는 거지. 물이 고일 거 아니야. 그렇죠. 물이 고이니까 새는 거지. 네. 근데 요즘에는 다 지붕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다 흘러서 안 고이잖아요. 그래서 방수를 바르는 거죠. 빨리 지으려고 지붕을 안 만든 거죠. 이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거는 25년 차 이상 된 거구나. 그래서 재건축 대상이다. 연식이 오래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큰 마을로 가볼게요. 숭구리샘 하고 있네. 경성 큰 말 가시는 거예요? 예, 경성 큰 마을. 네. 이걸로 해도 되겠다. 이런 거 보면, 자. 갈마동. 여기 보시면, 여기도 보면은, 요렇게 지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네요, 진짜. 그치, 있죠. 이렇게. 방수를 바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돼 있으니까 방수를 바르는 거잖아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예, 신기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냐면 25년 차에서 보통 15년 차 아파트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툭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게 엘리베이터실이에요. 엘베도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신축은 외곽으로 나가야지. 하카지구까지 가볼까? 도안 가면 되겠네. 도안. 예. 딱 봐도 신축 같잖아. 자, 여기 보면은 낀 게 항상 있죠, 이게. 중간에 보면 리본 모양이 낀 게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아파트만 봐도 여기는 신축만 있는 신도시구나. 여기는 구축인데 재건축이 아직 안 되는구나. 가격이 싸겠다. 이런 거는 재건축 대상이구나. 딱 봐도 넓고 평지에다 대단지를 아파트도 쫙 있으니까 인프라도 되게 좋아 보이네. 뭐 대전청사 아니더라도 여기 공원인가 뭐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네. 여기는 가격이 비싸겠네. 재건축이 되면 개발 이익이 엄청나겠구나. 이렇게 아파트를 보고 연식을 알 수가 있다. 여기의 이슈는 뭐야? 이 동네 이슈는 재건축이겠구나. 그렇죠. 딱 관관 하나죠. 그렇죠. 예, 노후계획도시. 나중에 노후계획도시 따로 한번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을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이걸 다 보면은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지도만 갖고. 이게 아파트 지도이야기.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 이제부터 뭐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해가 돼. 서신동이 30년 됐다 그러는데 왜 30년 됐는지 굳이 안 찾아봐도 지붕 모양만 봐도 방수 양식이구나. 고딕 양식, 이슬람 양식, 방수 양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서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 시작. 프롤로그. 프롤로그.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